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제는 좀 지수도 좀 밀리고 개인들이 투매를 좀 많이 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끝났었는데 오늘은 또 잘 끝났죠, 그죠? 네. 언제 그러냐는 듯 또 얼굴을 싹 바꾸고 지수도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크게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아무튼 개인들이 좀 지나치게 매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서는 그 지수가 얼마나 재밌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제목에 이제 4월 하순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월 하순에 미국 국빈 자격으로 방문 예정이거든요.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수혜주하고 뭐 관련주들 아마 막 들썩거릴 거예요. 그러면 4월 하순에 가는 거면은 4월 중순쯤이나 4월 초순쯤에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지금 2월 달에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되게 싸거든요. 되게 싸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두 달은 금방 가요. 2월 달은 또 짧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금방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이미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4월 달에는 원래 개별주들이 좀 많이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쌀 때 지금 조금 싼 게 아니라 많이 싸거든요, 관련주들이. 그래서 미리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게임주 있죠. 네, 게임주 오늘 폭등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게임주도 얘기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요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좀 빠지면서 종목들이 막 요동을 쳤죠, 어제. 그래서 어제는 저녁 방송 때 들어오신 분들이 평소보다 좀 적었어요. 예, 좀 적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돈이 없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종목들이 막 조금 올라가다가 막 투매 나와서 또 음봉 나오고 막 꺾으면 순간적으로 또 돈이 순환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 안 돌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개인들이 돈이 안 돌면은 주식 살 돈이 없으니까 방송을 당연히 덜 듣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다 그렇더라고요. 네. 돈이 막혔어요. 우리 왜 동맥경화라는 말을 이제 빗대어서 돈맥경화라고 많이 하죠. 돈이 안 흘러서 돈맥경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또 뚫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도 한번 좀 이따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제 지수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자, 요즘에 개인들이 참 많이 힘드시죠, 그죠? 네,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개인 투자자들 요즘에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한편에서 옛날 같았으면 제가 욕을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왜 저러냐고 막 욕을 했을 텐데 요즘에는 그냥 불쌍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거 보세요. 어제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 요만큼 빠졌다고. 세상에 개인들이 투매를 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따지시는 분들이 있겠죠, 초짜들이. 아니 어제 개인이 거래소에서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 뭐가 개인이 팔았다는 거냐? 팔았죠. 개인들이 팔았으니까 개별주들 다 어제 흘러내렸죠. 그렇죠? 네. 이거 보면은 뭐냐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판 대형주를 받았겠죠. 이거는 거의 대형주예요. 이건. 중소형주에서는 어제 투매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뭐 개인이 뭐 1조 원 순매수한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거래소에서 개인이 어제 팔았던 거, 어제 샀던 걸 또 다시 또 다 팔았어요. 그것도 1조 원씩이나. 9,300억이니까 대충 1조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냥 기타 금융이나 여기 기타 법인처럼 좀 꾸준하게 사든가요. 외국인처럼 그냥 꾸준하게 사면 되는데 요즘에 개인들이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방송할 때 장아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장아찌. 장아찌류를 저도 마늘 장아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담글 때 이제 간장이나 어디 뭐 이런 소금에다가 이제 푹 절이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은 개인들이 공포 있죠, 공포. 뭐 경기 침체, 공포 이런 거 거기에 다 그냥 장아찌 절이듯이 그냥 푹 절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불쌍해 죽겠어요 지금. 지수가 아니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건데 조금 떨어졌다고 세상에 그렇게 던지더라고요.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버리는 건 사고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개별주는 던지고. 그리고 오늘은 또 바뀌어갖고 오늘 지수가 이제 좀 올라왔죠. 지수가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6% 2% 가까이 급등했고 코스닥은 2.5%까지 올랐거든요. 오늘은 또 이래요. 또 어제 샀던 거 다 팔았어 또. 뭐 하는 거냐 이거 이게. 응? 끌려당기는 거예요. 코스닥도 보시면 어제는 3,400억 순매수 거의 3,500억인데 오늘은 그대로 팔았어요. 뭐 하는 거냐 이거 이게.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정 올까봐 되게 무서워해요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요. 응?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는다고. 어제 음봉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드디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코스닥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1번 찍으시고 못 들었었다 4번 찍어주시고요. 네. 코스닥 인버스. 네. 지난주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코스닥 인버스. 신용 무작위로 사람들이 무작위 썼다고. 기억나시죠? 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저기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네. 코스닥이 오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왼쪽에 있는 차트는 코스닥 인버스 차트고요. 왜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 뭐 마이크에 문제 있습니까? 다 찍어주세요. 뭐 말소리가라고 하시길래 뭐 문제 있습니까? 소리에? 괜찮죠? 네네. 어서 오세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코스닥 인버스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름이 기니까 그냥 코스닥 인버스라고 할게요. 오른쪽은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 버퍼링 같은 게 있었군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 코스닥 지수가 보통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2% 하락을 하면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2% 수익이 나야 되고, 그죠? 지수가 만약에 플러스 2% 상승했으면 인버스는 마이너스 2% 하락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2.5%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면 인버스는 마이너스 2.5%만 하락하면 되죠. 논리적으로는. 그죠? 근데 얼마 떨어졌는 줄 아세요? 4.3%.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게 종가에서 코스닥 지수가 확 올라가서 그렇지 장중에는 거의 2배 차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궁금했다니까요. 개인들이 신용을 그렇게 많이 질러서 코스닥 인버스를 사놨고 코스닥 인버스를 사진 않더라도 지수가 떨어질까봐 지금 겁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지수가 어제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개인들한테 코스닥 인버스 산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려고 그러나? 안 그럴 텐데. 봤더니 오늘 기가 막힌 거예요. 지수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코스닥 지수는 여기 앞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여기 직전 여기를. 근데 여기는 직전 저점을 깨버렸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난 쌤통이라고 생각해요. 코스닥 인버스에 신용 잔뜩 질러서 지수가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비관했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죠. 죄송한데 저는 쌤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수가 그렇게 급락 나올 일은 없겠다고. 하도 여기 신용을 많이 써놔서. 신용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보시면 안 떨어져요. 원래 이런 음봉이, 어제처럼 이런 음봉이 떨어지면 사실 이런 게 한 개에서 두 개 더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만큼 급등했는데 지수가 20% 급등했으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어제 같은 음봉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 맞고, 그러면 한두 개 더 나가도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버스 사는 사람들 기대를 많이 했겠죠. 드디어 이제 지수 폭락한다. 근데 거꾸로 지수가 급등했고 심지어 여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스닥 대형주들이 오늘 뽑았다는 거예요.
코스닥 인버스 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코스닥의 바이오주는 못 간다.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못 가면 코스닥은 하락할 일밖에 없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코스닥 바이오주보다 약한 것들이 있긴 한데 약하긴 한데 반도체도 오늘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시가총액이 꽤 큰 것들이 꽤 있어요. 코스닥에 게임주 오늘 뭐 상한가도 있고 게임주 급등했고 하나가 또 뭐예요?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거 여기 급등했거든요. 미친듯이 갑니다 지금. 이 세 개가 뭉쳐서 급등하니까 바이오가 없어도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 중에서 저는 2차전지 사는 얘기 안 했고 반도체는 늘 지켜보라고 했었고 게임주는 최근에 지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상세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 했다고 그랬지.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게임주 얘기했어요. 게임주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2, 3일 전에 그러고 지나갔는데 게임주들이 오늘 세게 올라왔어요. 그건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코스닥 인버스 그 다음에 하방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 조정을 기다리던 개미들은 오늘 뒤통수 아주 크게 맞았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래서 대놓고 쌤통이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관론자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비관론자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습니까?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우 조정 온대요. 그래서 이제 폭나고 오면 그때 주식을 사겠대요.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 뜻하는 대로 안 됐어요. 나중에 이게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 유튜브에 코스닥 인버스 사진 분들 또 댓글 무지하게 달 수도 있겠다. 다세요. 잘 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코스닥 인버스의 신용이 진짜 무지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신용이 조금 줄은 걸로 돼 있긴 한데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17%, 최고가 20%. 신용 많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코스닥 인버스에 신용이 많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개미들처럼 그죠?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지수에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요. 종목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종목에. 지금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AI 테마주들은 한번 볼까요?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보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이크 지금 괜찮죠? 뭐 끊기거나 그런 거 없죠? 장비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저기 뭐예요? 저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좀 끊기는 게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지수를 보죠. 지수란다. 종목을. 일단 AI 관련주들은 오늘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이러고 있어요. 셀바스 AI. 솔직히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거는 알다가도 모를 차트입니다. 이런 거 분석해드리기를 원하세요? 머리만 아파요. 모르시는 게 나아요. 솔트룩스 어제 음봉 나오고 이거 되게 안 좋은 음봉이라 그랬죠. 뭐 양봉이 하나 붙기는 했는데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안 좋아 보여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살리려면 이거에 상응하는 양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려야 돼요. 네. 최대한 빨리. 그래서 여기 사람으로 따지면 갑자기 왜 심정지 오거나 그러면 사람이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호흡을 하게 해줘야지. 만약에 늦어지면 뇌의 기능이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은 호흡을 못해서 그러면 뇌가 손상돼가지고 나중에 설령 깨어나더라도 좀 되게 뭐라 그래요, 후유증도 심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빨리 양봉 나와서 최대한 21선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후유증이 심해요. 후유증이 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빨리 올리는 게 나와야 돼요. 나오면 천만다행이고 안 나오면 더 피곤해지겠죠.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 옛날에 저 전문가 초짜 때는 참 분석 많이 했는데 요즘엔 안 합니다. 제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건 개인이건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초짜들 있잖아요. 전문가도 초짜 있고
개인 투자자도 초짜가 있는데 초짜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세게 합니다. 말을 되게 자신 있게 하고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초짜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맞죠, 그죠? 막 이렇게 뭐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합니다.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돼요. 코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AI 관련주 중에 뭐 어제 뭐 바이브 컴퍼니 이런 거 애매합니다. 이거는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알체라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CEL에 분석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옛날에는 되게 쉬웠는데 요즘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 낭비고.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아주 애매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걸 물어본다면, 만약에 뭐 저희 아버님이 주식을 하시진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어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를 고점에서 사셨어요. 저한테 아들아 이거 종목 진단 좀 해봐라, 종목 분석 좀 해봐라 그러면 저는 도망갈 겁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안 해드릴 거예요. 농담 아니라 진짜로 난 안 해줘요. 진짜로 머리 아프니까. 이거 여기는 탐욕, 욕심, 기대, 광분 뭐 여기 이런 게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됩니다. 분차트 펼쳐놓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이건 이런저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서 이건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초보 때는 이거 분석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안 하려고 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주식을 좀 오래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들은 어제 운봉 하나 갔고 오늘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그냥 힘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빠지고 있다. 근데 로봇 관련주는 좀 달라요. 이거는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달째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로보스타? 이거 21선 깼으니까 큰일 난 거 같죠?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달라요. AI 관련주들하고 비교해 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게 뭐죠? 뭐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 음봉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21선을 깨고 주르르르 흘러내리죠. 거래가 줄어들다가 늘어났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방금 보신 건 뭐예요? 로보스타 이런 거 봤나? 21선을 깰 때 음봉이 나왔죠? 비슷한 거. 근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가시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같은데 달라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번호 찍기 싫으시면 안 찍으셔도 돼요. 요즘에 힘들이 없으신지 이거 기록들이 다 빠지신 것 같아. 네.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 그리고 여기 매물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 받치고 있거든요. 이거 받치고 있다니까요.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서 전문가 리딩 없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참고만 하시라니. 그래서 AI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는 다릅니다. AI 관련주는 눌림목같이 생겼지만 힘이 빠져서 점점, 그러니까 그 고무보트에 구멍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보트 있잖아요. 고무보트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서 바람이 쓱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은 그건 아니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테마주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게임주를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컴투스를 이제 와서 보시면 컴투스 홀딩스가 이게 회사 실적이 되게 약간 전년 대비 안 좋게 나오겠더라고요.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음봉 나오기 전에 여기쯤에서 지난주에 낮에 유료 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강의를 했어요. 기본적 분석. 게임주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 나왔다. 이건 바닥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을 한번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바닥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별로지만 반등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거다. 그리고 미국에 이 당시에 이 종목이 2년 전에 급등했을 때 미국의 게임주 중에 로블록스라고 있어요. 꼬마 친구들이 요즘에 게임 많이 하는 것 중에 로블록스라고 있거든요. 로블록스가 급등하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로블록스. 그게 NFT 메타버스 글로한 거거든요. 로블록스 게임주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로블록스가 실제로 어젯밤에 급등합니다. 몇 퍼센트? 여기는 상한가 제한이 없거든요. 어제 26% 급등했어요. 26%.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위메이드 있죠. 위메이드 여기가 뭐 위믹스 뭐 그것 때문에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나온 거죠. 이거는 개별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거고.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3개월 전에 점한가 맞고 울부짖던 종목인데 천만다행으로 올라온 거니까. 난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엑스를 별로 관심 없었어요. 이거는 게임주라기보다 뭐 가상화폐가 좀 좋더라니까. 위메이드도 상한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와 별개로 아까 컴투스랑 컴투스 홀딩스가 급등을 합니다. 컴투스 홀딩스 24% 급등했거든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작년 11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했죠. 이때 왜 갔냐면 좀 전에 보셨던 로블록스가 그때 그만큼 갔거든요. 여기서 날랐거든요. 이게 2배 급등한 거예요. 메타버스 게임 인기 있어가지고 그때 컴투스 홀딩스가 이만큼 갔어요. 위메이드도 그랬고. 오늘 뽑은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이게 한번 올라오겠더라고. 그럼 게임주도 올라오겠구나. 뭐가 지금 게임주 중에 작은 게임 회사들, 중소형 게임주들은 별로 안 오르고요. 큰 회사, 그러니까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위메이드는 뭐 위믹스인지 뭔지 그때 올라가.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저는 게임주 얘기해 드렸어요. 이제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진짜로 안 좋게 나와가지고 급락했다가 혼자 막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엊그제부터. 오늘 뽑아버리더라고요. 컴투스도 오늘 급등하고 괜찮았어요. 게임주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게임주하고 최근에 AI주가 못 가고 AI를 많이 하려면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가죠. 그런 게 이제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가 막 올라간다. 전기차 테슬라에 또 조지 소로스라는 그런 사람이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을 샀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전기차가 더 간 거예요. 테슬라가 최근에 이만큼 올랐어요. 저점 대비 2배 올랐어요. 약간의 조정을 줄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가는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바이오주가 힘을 못 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게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그 상단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미친듯이 가죠. 정확하게 아까 개인들이 코스닥 인버스의 신용을 걸면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하는 순간 세력들은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죠. 네. 쳐다보듯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잘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갈까요, 진짜? 세력 욕할 것도 없다니까요. 이러고 있는.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몇 위 종목이냐면 에코프로가 4위예요. 4위. 1위는 에코프로 BM. 이것도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는 일보 직전. 네? 수급 좋죠? 거래량 막 늘어나면서 이러고 있다. 아무튼 게임주들도 오늘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가요. 2차전지 리튬 이것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코스닥 그 인버스 한 사람도 오늘 황당했을 거예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겠구나, 손실난거 획되겠구나 그랬는데 한 대 제대로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신경 쓰지 마시고 뭐에 신경 쓰시라고요? 종목에 신경 쓰셔야 돼요. 종목. 아셨죠? 네. 돈이 없으시다고요? 돈이 없으시면 돈을 만들면 되죠. 돈을 만들면 돼요.
나중에 물타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하는지 네,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회원들한테 제가 일일이 저기 되는 대로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다 얘기하고 나중에 여기 모방에서도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물타기 하는 법을 거의 모르세요. 네, 되게 쉬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4월달에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는데 그 이제 국빈 방문이랍니다. 국빈 방문.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겠지만 해외 국가를 방문할 때는 뭐 비즈니스 방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최고로 좋은 게 이제 국빈. 나라의 이제 귀한 손님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지난번에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국빈 방문했었고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저기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번 왔었죠. 작년 5월달에 왔었죠, 그죠? 5월 말쯤인가? 그때 와서 뭐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데 이게 12년 만에 12년인가요? 12년? 11년? 네. 그한 10년 넘게 그 12년 만에 처음 가는 거랍니다. 네. 그럼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물론 미국은 갔는데 다른 이제 약간 그거보다 격이 좀 낮은 걸로 간 건데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관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시 관료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실세들이 그죠? 다시 문재인 대통령 때 다시 실세를 만들었던 실세를 맡았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정책 그런 뭐 하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보면은 흐름이 비슷해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제일 싸거든요. 4월 하순에 이제 국빈 방문할 걸 예상이 되는데 왜 벌써 얘기하느냐? 지금이 제일 싸요. 그리고 두 달은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지금 2월달도 지금 뭐 한 12일밖에 안 남았고 금방 가고 지금이 제일 싸거든요. 안 믿기시죠? 3월달 되면 비싸서 못 산다니까. 원래 1, 2, 3, 4, 5월달까지 많이 간다고 했는데 2월달이 제일 싸요. 2월달이 들었다 놓거든요. 테마주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 놓으면서 가는 거지. 어제 그 짧게 얘기했는데 테마주가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1월달, 2월달, 3, 4, 5. 6월달은 뭐 하느냐? 6, 7, 8. 이래요. 6, 7, 8. 근데 이거는 그때 가면 약간 달라져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5월달에 이제 막 뭐 그냥 하루 걸러서 아니면 매일 상한가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8월달까지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월달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4월 하순에 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 전후로 테마주가 반드시 움직이지 않겠어요? 대통령 순방 수혜주들이 뭐 거기에 뭐 누구 뭐 어디 기업이 대표가 따라갔다 이런 것도 막 갈 거고 아랍에미레이트 갈 때도 그렇게 기업인들 많이 동행해서 갔는데 미국 갈 때는 뭐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 이제 국빈 방문이고 국빈으로 이제 가면요 그쪽에서 대접을 잘 해주겠죠. 뭐 밥만 좋은 거 주겠어요? 호텔만 좋은데 해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뭐 경제적인 뭐 성과라든지 외교, 안보, 경제 관련해서 뭔가 많은 선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미국 쪽에서도. 이쪽에서는 그냥 가요? 맨손으로? 남의 집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죠. 그럼 가서 이제 뭔가를 또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협력을 합시다. 협력을 잘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미리 이제 그 벌써부터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계획을 조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월 며칠 날 가느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러이러한 걸 발표하자. 이런 걸 뭐 합의하자.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그 2월 달이 지금 2월 중순이니까 지금 주식을 사면 제일 싸요. 그러면 대통령이 미국 순방 가면은 어떤 테마주가 움직일까? 생각은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종목들, 테마주도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있을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딱 파는 순간 아시죠? 일주일 안에 상한가 나오는 거. 꼭 그래요. 한 2, 3년 아니면 뭐 몇 개월씩 막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팔았더니 그냥 그때부터 그냥 상한가, 그것도 그냥 상한가도 그냥 천천히 가면 모르겠는데 막 점상한가 한 3개 나오고 막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3월달하고 4월달에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팔았던 게 날라가서 미칠라 그래요. 3, 4월달에 날도 풀리고 주식도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엊그제 팔았던 게 막 상한가 미치고 팔쩍 뛰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이제 저거 살라고 했는데 안 샀더니 막 날라가고 나중에 패닉 와요. 패닉. 떨어질 때만 패닉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도 패닉이 더 크게 옵니다. 올라갈 때. 지금 이제 2, 3, 4월달, 2월달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도 좋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한국 사람이니까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있겠죠.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미국 방문한다고 하면 어떤 테마주가 많이 가겠어요? 대통령이 미국 간다고 하면 뻔하지 않나요? 기대할 만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방산. 우리나라 무기가 미국 무기랑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총 있죠.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소총에 들어가는 게 5.56mm죠. 남자분들 맞으면 아시는 분 1번 찍어주시고 M16이나 K2나 K2 소총 같은 데 들어가는 게 5.56mm 탄 아니에요? 5.56mm인가? 대충 그렇죠? 네.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아무도 안 찍으시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총이나 우리나라 들어가는 그 총알이 똑같아요. 규격이. 그러니까 방산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거고 원전은 이제 SMR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옛날에 소형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재작년에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했던 게 있어요. 방산 협력했고요. 원전 협력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그린 뉴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됐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 이제 우리나라가 진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랑 뭔가 협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SOC, 건설, 재건 이런 수혜주들이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미국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반도체 협력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IRA죠. 네. 전기차. 네. 미국 인플레이션 그거. 네. 그 전기차 문제도 얘기가 나올 거고. 철강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철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핫한 게 이거겠죠. 방산 원전.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나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 생각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이 테마주들은 다 아시잖아요, 뭔지. 뭐 대충 몇 개만 볼게요. 그러면 종목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개만 보죠. 뭐 예를 들어서 방산 관련주 중에는 뭐가 있겠어요? 방산이란다. 방산 관련주? 한일단주 이런 거? 옛날에 저기 2년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와서 날라간 게 이거예요. 한일단주, 방산주. 이번에 또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었다고요. 사지 마세요. 나중에 샀는데 뭐 수익 났어요. 고마워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고. 네. 샀는데 안 가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못되게 해야지 안 사시거든요. 네. 빅텍, 뭐 스페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방산주들이 요즘에 힘이 없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옛날엔 북한이 되게 쉬웠거든요. 요맘때 되면 미사일 쏘겠다. 그거 쐈어요. 요즘 되면 핵실험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해요. 미치겠어 진짜. 안 한다니까 요즘에. 네. 그러니까 신용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북한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그 북한 저기 미국 가가지고 이제 국빈 방문했으니까 또 얼마나 또 그게 배가 아프겠어요. 그럼 북한이 그 전후로 해서 그 전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어요. 뭐라도 해요. 아시아는 북한 못 대먹은 거. 남 잘 되는 거 못 보거든요. 공산당들이 그래요 특히.
그래서 이제 미국 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마 난리를 지을 겁니다. 아마. 어디에다가 뭐 미사일을 쏘든지 핵실험을 하든지 뭐 하여튼 뭐 난리를 지을 거예요. 순방 중에 그러든 뭐 가기 전에 그러든. 아셨죠? 네. 방산주가 쌓여 지금. 북한이 가서 안 있는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실제로 움직였었어요. 미국 갔다 와서. 그때 스페커는 못 갔고 하일란조 갔었지. 그 당시도 한 5월 달에 갔었을 거예요. 2년 전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전 관련주 중에 소형 모듈형 원전 이게 나왔을 때 많이 갔던 게 보성 파워텍이죠. 보성 파워텍이 이때 갔어요. 순방 갔다 와서. 요거하고 그 당시에 에너토크를 볼까요? 순방 갔다 와서 이제 원래는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었어요.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순방 갔다 와가지고 좀 더 갔어요. 고점을 더 제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원전 사업 같이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탈원전을 이제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성과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 원전 테마주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에너토크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녹아내리고 있어요. 특히 보성 파워텍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원전 지금 수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영 엉망이죠. 한신기계 똑같아요. 쫙 눌러놨어. 이게 뭔줄 아세요? 이게 왜 떨어질까요? 코스닥 지수가 열심히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원전 테마주가 떨어졌을까요? 자, 질문해 볼게요. 1번, 1번, 1번이라고 했네. 왜 떨어질까? 원전 테마주가 바닥 아닌가요? 지수가 급락해서 2번 희망이 없어서 3번 그냥 4번 외국인 매도 또는 기관 매도 반대 5번 반대 매매 있는 대로 다 적어보죠. 이 중에서 뭘 것 같으세요? 안 찍으셔도 되고 생각만 해보세요. 뭘 것 같으세요? 2번이에요. 희망이 없어서. 왜?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 개인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 빠지는 거지. AI 관련주 날아가는데 이 한신기계 이 X 같은 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보성 파워텍 이 못난 놈, 에너토크 이 자식 이거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옆집 아들, 옆집 그 큰딸은 서울대 갔다는데 누구 우리 집안 저기 집안에 그 사촌 동생 누구는 저기 사법고시 패스했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옛날에 그 엄친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엄친딸. AI 관련주들은 지금 3배 갔다는데 넌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차트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좋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 개인들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개인들이 세력이 개입 안 하고 개인들끼리 내비로 두면 차트가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지금 원전 테마주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보성 파워텍 다시 보실래요? 이거는 지수가 급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그냥 파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신용도 줄어들어요. 이제. 뭐겠어요? 진 빠진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신용 나가고 이런 사람들 나가면 아시죠? 반등 세게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 테마주들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C 중소형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TV 틀면은 맨날 건설주 망한다 그러죠? 맨날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원전 테마주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광명전기. 저 바닥에서 그냥 꾹 눌러놨어요.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주.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린벨트 해제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혼종합개발 이런 거 보시면 재작년에 그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안 했어요. 해제 기대감만으로도 막 계속 올라갔거든요. 또 가고 작년 초에도. 근데 요즘에는 대놓고 그린벨트 해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안 가요. 오히려 코스닥 지수 막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서 휙 떨어져요. 아까 원전 테마주랑 똑같죠? 뭐겠어요? 이제 질려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개인들이 여기서 좀 샀거든요. 둘 중 하나인데 이미 사놨는데 여기서 샀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갈까봐 안 파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지났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포기할 때가 된 거죠. 신용도 이제 다 나가 떨어졌고 이제. 하도 싸 보이길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덕신하우징 얘기했었나요? 덕신하우징 여기도 뭐 힘 빠졌죠 지금. 이 당시에 같이 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다 이러고 있어요. 싸요 다. 근데 솔직히 이런 종목 여기서 추천하면 사람들이 안 살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붙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 붙잡고 얘기해도 안 사실걸요? 무슨 얘기냐고 지금 4차 산업, 그죠? 네, AI를 사야 되는데 어서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이런 걸 추천하냐고. 어우 질 떨어져 이러면서. 진짜로 그래요.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 보시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이 방송에서 이런 주제를 잡은 거는 들고 있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나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하거나 무료 종목 진단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들고 있는 분들 작년에 이렇게 고생해서 막 그랬던 분들 있잖아요. 나 그분들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한 거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으시오. 이해가셨죠? 무료 종목 추천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진단도 안 하고. 근데 고생하신 분들 수익은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여기 무방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참고해서 잘 이겨내세요. 뭐 이것만 있겠어요. 종목이 더 많겠죠, 그죠? 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작년 초 선거 전후로 해서 개인들이 많이 샀던 거 요즘에 힘 빠졌거든요. 네. 힘 다 뺐어요. 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혈기왕성할 때는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뭐 고생 해보고 막 진짜 시련 이런저런 시련 겪고 막 진짜 뭐 몸 마음 다 너덜너덜할 때까지, 그죠? 근데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종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더 잘하시겠다, 그죠? 힘이 남아 들어가고 막 펄펄거릴 때는 막 힘이 뭐 간섭도 못할 정도로 막 내가 다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하다가 안 돼갖고 지쳐 쓰러지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신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서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말이나 무슨 그 짐승도 보면은 그런 이제 짐승들은 나중에 힘 쭉 빠지게 한 다음에 악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치료하지 않습니까? 힘을 쭉 빼게 한 다음에 탈진시킨 다음에 미친 말 저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련할 때도 그 야생마, 그죠? 네. 길들 때도. 그러니까 지금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은 리스크가 없는 거죠. 이번 주 화요일날 공개방송할 때 얘기했던 거 리스크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리스크가 큰 거를 좋아해요. 이제 AD 칩스 이런 거에 도 열광하고 있겠죠. 최근에 급등한 종목 이런 거 사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동전 중인데 모르겠다니까요. 대놓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관심 없어요. 뭐 들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려요, 그죠? 네. 수익 많이 나셨겠으니까, 그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셀바스 AI가 어떻게 될 거 같냐고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이제 셀바스 AI가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냐면 여기서 빠져나간 돈들이 이제 다른 테마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다른 쪽에 있는 종목, 다른 데로 이동하거든요, 돈이. 그래서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제 더 갔으면 좋겠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그만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해외 순방이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제 해외 순방을 잘 갔다 왔을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상승하면은 뭐가 할까요? 대통령이 언급했었던 정책주가 다른 것도 가요. 전혀 상관없는 게 해외 순방 갔는데 뭐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나 삼성출판사 같은 저출산 관련주들이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적으로 좀이라도 오르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원래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요. 근데 뭐 지난번에 보니까 MBC 기자랑도 뭐 하여튼 뭐 되게 시끄럽고 그러던데, 요번에는 뭐 별 모르겠습니다. 별일 없이 순방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순방 성과가 좋으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저출산 같은 테마주들이라든가 뭐 교육 관련주들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네. 다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 테마주들도요, 아까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 밑바닥에 있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상한가 나와요. 제가 만약에 로봇이랑 AI 관련주로 수익을 만약에 냈다면, 설령 수익이 안 났더라도 근데 수익이 났다면 많이 팔아가지고 밑에 있는 걸로 이동하겠습니다. 세력은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떠있는 셀바스 AI, 솔트룩스,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런 것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중요하지만, 그죠? 창투사, 늘 얘기하는 창투사 있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뭐 맨날 창투사만 공략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창투사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오늘 또 가잖아요, 창투사들. 여기 쉬질 않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아니 뭐 맨날 창투사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기술 투자, 뭐 TS 인베스트먼트, 뭐 이것저것 아까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SV 인베스트먼트, 뭐 스틱 인베스트, 원트 많이 움직여요. 최소한 5%에서 10% 이상씩. 근데 맨날 이것만 할 거 아니잖아요.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널려 있는 것들. 이거하고 증권형 토큰 수혜주들도 좀 사볼 필요가 있고요. 저건 아직 다 안 내려왔는데 증권형 토큰 수혜주.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계속 돌릴 거예요. 순환매가 돌고 도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IT,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순환매도 언젠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짧게 얘기하면, 좁은 범위에서 얘기하면 로봇 테마가 갔다가 스마트 싱스 테마가 갔다가 인공지능 갔다가 VR, AR도 갔다가 메타버스 갔다가 NFT 갔다가 알리바바 뭐도 갔다가 KT 챗봇도 갔다가, 그건 좀 앞에 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쓰려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네. 반도체도 갔다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고 돌아서. 그러다가 뭐 5G 이동통신도 갔다가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전기차, 리튬 이런 쪽으로 가요. 뭐냐면 이게 다 4차 산업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IT 신기술. 근데 여기도 이제 하다 보면 다 레퍼토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돈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러면 자, 저쪽으로 가자. 반대편 길 건너서 이제 뭐 저출산, 뭐 교육, 원전, SOC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쫙 예. 돌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제 AI 비롯해서 IT 이거 비싸게 사신 분들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조정을 봐야 되겠죠. 조정을 받겠죠. 지금부터 6개월이면 언제인 줄 아세요? 8월이에요. 한 중복이나 말복쯤 되겠네요, 그죠? 네.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 그때까지 물려 있다가 거기서 바닥을 찍겠죠. 손실은 최대로 많이 났을 거고, 여름 때쯤에. 그러니까 그분들 여름에 손절하고 또 다른 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물리시면은 약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리시면 안 되고 바닥에 있는 걸 잘 보세요. 올라간 거, 이미 올라간 거고, 그렇죠? 네. 이미 올라간 것들은 어떤 식으로 올라갔는가 살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올라갈지 안 갈지 잘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쌤통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코스닥 인버스의 신용 건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마시고 자꾸 지수가 아니라 종목을 보세요. 망하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쪽에 베팅하신 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익 내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쪽에 베팅하세요. 그쪽에. 지금 지천에 널린 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니까 자꾸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종목은 얘기 안 하겠지만 자꾸 어디 쪽에 돈이 이제 있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라고요. 게임주가 올라갈 거 어떻게 알았다고요? 2년 전에 레퍼토리 그대로 갔어요. 방금 혼자서 막 얘기하죠. 로봇, 인공지능 뭐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에 메타버스 NFT 게임주, 핵심은 미국의 로블록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요. 항상 반복되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그리고 믿긴 믿으시는데 늘 혼자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혼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제가 회원가입하는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지금 회원가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매일 하진 않지만 혼자서 이걸 다 읽어내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회원들이 현금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 레퍼토리는 저한테 쉬운 거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경험이니까. 그래서 지금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라이브 방도 있고 문자방도 있고 뭐 중간 개념이 카톡방도 있는데 유료 카톡방. 네. 뭐 본인들 형편에 맞게 뭐 나는 방송을 못 듣는다, 문자방만 뭐 듣고 싶다, 아니면 방송 들으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그거에 맞는 거 선택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처음에 저희 방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얘기해드리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어려우실 거 없을 겁니다. 네. 여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상세하게 뭐 방 비중 조절 어떻게 하는지, 뭐 추천주는 몇 개나 되는지 뭐 그런 거 궁금하시는 것들 있죠. 네. 그분들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아무튼 지금은 바닥에 있는 것도 위주로 보시고 지수가 아니라 종목 보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새로 살 것도 돈을 버실 수 있어요. 5월달까지 최소한 5월달까지 아카시아꽃 질 때까지는 가니까 마음 놓고 하세요. 개인들 인버스 한 사람들 오늘 혼난 거 보셨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이 맞는 겁니다. 네. 나중에 5월달보다 더 가겠다, 아니면 5월 전에 끝나겠다, 그런 동향이 보이면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무조건 5월에 잡지 마시고 그냥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 뒤에 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오늘 여기 게임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가 정확하게 어떤 게 올라왔는지 그 섹터를 쭉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여기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나오니까요. 네. 많이들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CD요. 뭐 투자 금액이 크신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네. 메일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행복나무님. 네.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